정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받은 돈보다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작 자녀들한테 갈 돈이 없다.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해서 해결해보자. 우리가 노후에 집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연금을 드는데 그거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가족연금이 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정! 주택연금의 장점도 많은데 큰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내 집의 가치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집값이 만약에 상승한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배가 아프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걸려요. 그 두 부분을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70세에 많이 드시거든요. 네. 주택연금을. 그런데 70세에는 1억당 한 30만 원 정도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100세 시대가 돼서 거의 90은 기본으로 넘기시는 거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주택연금 들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사시게 된다는 거죠. 네. 30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원베일리가 사고 났는데 2달 만에 30%가 올랐다. 네. 그러니 주택연금 선뜻 들기가 좀 그러기도 해요. 주택연금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네. 살던 집에서 살고, 거기에 더해서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또 상속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택연금 들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는 돈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비용으로 다 빼고 이러고 나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받은 돈보다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10년이면요? 그래서 정작 자녀들한테 갈 돈이 없다. 그럼 주택연금 드는 순간 그 집은 일단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두 가지의 네. 좀 단점이 있어서 네.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볼까? 그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가족연금입니다. 네. 이런 단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연금이 가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자녀와 부모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70세 기준으로 드신다. 그러면 집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주택연금이 대략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오죠. 네. 그 돈을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형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는 잠정적으로 계약을 해야죠. 네네.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간이긴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있어야 되니까 일정 금액을 자녀가 용돈으로 드리고, 이 집은 정리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한다.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0세에 3억 정도 되는, 3억 조금 넘는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들, 딸이 있어요. 네. 그럼 아들, 딸이 엄마가 주택연금 들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니까 아들, 딸이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좀 이걸 해주면 내가 이 집을 처분 안 하고 있다가 나 죽으면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딱 이거네요. 이 신뢰를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켜간다는 그런 게 이제 가족연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집을 주택연금을 들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죠. 부동산은 뭐 우상향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물가 상승률만큼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은 뭐 주택 가격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가족연금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집이 나중에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싼 것은 뭐 올라가는 게 제한적인데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거든요. 네. 최대 300만 원 정도 이상은 못 받게 세팅이 네. 돼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착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드리면서 좋은 취지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구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엄마 아빠 도움도 드리고 나중에 집도 내가 물려받을 수 있고, 드리던 것 더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효자 효녀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이게 다 착한 자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오래 사시면 이거 내가 손해 아니야? 불효막심한 이런 생각이 드는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많은 가족이 이 가족연금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3억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 네. 한 100만 원으로 네. 반올림해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한 12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10년이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년 정도 지나면 자녀들이 준 1억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 있으리라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고 네.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가족들 경우에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다 쓰러져가는 시골에 한 뭐 1억짜리 집이야. 그러면 잘 안 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만 5억 이상 교통 요지에 네. 그런 집이에요. 보나마나 오르는 거잖아요. 네. 실행하기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뢰를 할 만한 자식이냐? 네. 이거를 이제 봐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치가 올라갈 집이냐? 그렇죠.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합의가 된다면 네. 같이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사실 만한 곳을 좀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했다시피 행복계약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해마다 행복계약서를 써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녀들 공정하게 지원도 하고 또 돈공부, 재테크 이런 공부를 시키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학교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행복계약서를 서로 꼼꼼히 보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책이 나오죠. 행복계약서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네.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자화상 출판사예요. 네. 그곳에서 저희를 좀 이렇게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행복계약서가 너무 기발하다. 책을 한번 내보자 하셔서 저희가 탈고를 막 끝냈습니다. 네, 이제 편집만 해서 늦어도 2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계약서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가족연금도 정말 깊이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고른 이 집이 아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가족들에게서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각 못한 어떤 부분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을 기대해 봅니다. 집단지성으로 공파TV와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